안녕하세요, 여러분. 뽀뽀언니입니다. 이제 여름이에요. 저 어제 모기 때문에 모기가 한 마리 방에 들어왔었나 봐요. 계속 뭐가 손가락을 콕콕콕 무는데 저는 모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소리도 안 났는데. 아, 갑자기 하품이. 네. 지금 시간이 9시 3분 전이거든요. 네, 왜 이렇게 일찍부터 졸린지. 네.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가 윙윙 날아다니더라고요. 모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물린 자국은 없네요. 간지럽긴 엄청 간지러웠었는데. 네. 여러분 요새 취업 잘 안 되시죠? 물론 스펙이 좋으신 분들은 잘 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전패입니다. 정말 이력서 넣어도 연락이 안 와요. 물론 저는 나이가 좀 되죠. 저는 40대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공백기가 한 5년이 조금 넘어요. 그 공백기 때도 잠깐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잘 안 되기도 했고 또 회사가 열악해서 나온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아파서 못 다녔던 게 더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력은 선호하는데 공백은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4월 달인가에 좀 면접을 많이 갔었는데 아니 뭐 어차피 공백기 다 보고 면접에 부른 거잖아요. 근데 면접에서 그 공백을 아주 그냥 확인 사살을 확실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신감도 좀 많이 떨어졌었고 좀 좌절을 많이 했었죠. 근데 어쨌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저도 직장 생활만 했었으니까 사실 그쪽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좀 마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더 이상은 이제 아닌가. 직장 생활은 그만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0년을 직장을 다녔거든요, 제가. 한 직장을 10년을 다녔어요. 뭐, 거기에 다니기 전에 이제 단기간으로 조금씩 다녔던 곳도 있고, 면접도 엄청 많이 보러 다녔겠죠. 대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취업 준비 처음에 할 때는 정말 면접을 서울의 골목골목까지 제가 다 찾아다녔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회사들을 접했어요. 좋은 회사도 많겠지만 이상한 회사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리고 막상 입사를 해보니까 뭐 어딜 가나 또라이는 있다고 하는데 정말 상대할 수 없는 또라이들도 있어서 그만둔 적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기회 되는 대로 그런 면접과 뭐 직장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실 서울로 학교를 못 간 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직장은 서울로 가자. 이런 로망이 있었어요. TV에서 보면 막 여의도에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그 넥타이 부대들 굉장히 멋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저 머릿속에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어떤 로망을 가지고 서울로 면접을 다녔죠. 근데 제가 합격한 곳은 여의도가 아니고 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지원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우리나라 그 굴지의 식품회사에 자회사라고 했고, 그냥 초봉이 높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당시에 1800 정도? 네, 그랬었는데, 그때 저 말고도 한 5명이 같이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은 업무를 하는 여자분 한 분, 저 이렇게 있었고, 이제 다른 팀 3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첫 출근을 했는데 자리 배정을 해줘서 자리를 막 닦고 있었어요. 아마 8시까지 출근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되게 이른 시간이죠. 그래서 자리 이제 정리를 막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연봉을 처음에 제시한 연봉을 못 주겠다라고 사장님이 말씀을 하신대요. 거기서 200을 깎자는 거예요. 그럼 1600이겠죠? 뭐 물론 그 당시에 1600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왜 명시된 1800을 안 주고 1600으로 바꾸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저는 1800을 주지 않으면 못 다니겠다,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팀장님께서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잠깐 고민을 하시면서 알겠다고 하시고 다시 사장님께 갔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대요. 1600에서 더 이상은 못 준다.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무리 직원이 의뢰 입장이라고 해도 어떻게 뽑고 나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너 합격은 했으니까 다닐 테면 다니고 말 테면 말라는 식의 그런 게 저는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랬죠. 저도 참 네, 강단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 당시에 이모네 집에서 기거를 하기로 하고 올라갔었던 거라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슨 영화를 보자고 서울까지 올라왔나. 그냥 집에 가자. 집에 가서 1600을 받아도 집에 가서 받자. 그러면 이모한테 생활비 드릴 거 그냥 엄마 드려도 되고 여타의 부수적인 돈은 안 들어갈 테고, 그리고 이모네 집이 사실 불편하죠. 편하게 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회사를 나온 시간이 10시였어요. 아침에 8시에 출근했는데 이제 그 기간이 이제 그 물어보고 막 이렇게 조율하고 했던 기간이 있는 거죠. 시간이. 그렇게 10시에 회사에서 나와서
이모네 집에 와서 이모가 이제 일 나가시고 사촌 여동생도 학교에 갔으니까 내려간다는 메모장을 남기고 내려왔죠. 물론 그 회사를 나온 건 잘했는데 모르겠어요. 안 가본 거에 대한 미련일 수는 있는데 서울을 떠났다는 거는 제가 조금 후회를 해요. 좀 계속 후회를 했어요. 어쨌든 서울은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지방으로 다시 내려오고 나서 취업을 준비할 때는 자리가 없어서 힘들었거든요. 구할 수가 없어서. 자리는 서울보다 정말 조금인데 경쟁자는 거의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첫 직장의 기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첫 직장도 아니죠, 사실은. 아침에 바로 나왔으니까. 참 저는 그런 회사는 참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그러면은 채용 공고에 그런 걸 명시를 해놓지를 말던가 분명히 써놓은 금액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꿔버린다는 게 저랑 같이 들어갔던 분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 먼저 얘기를 한 거니까. 어쨌든 첫 직장에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왔죠. 그 이후에 사실 더 큰 힘듦들이 남아있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을 떠난 거를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네, 어쨌든 저의 첫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이상 뽀뽀언니였습니다. 안녕.